리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필요 없었죠.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불을 켜자 낡은 부엌이 드러났죠. 리는 쌀을 씻고 밥을 지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꺼내고 계란말이를 부쳤습니다. 9살 쌍둥이 민준이와 민수의 도시락도 싸야 했습니다. 6시가 되자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리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대신 식탁 위 반찬들을 살폈습니다. 김치를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쳤죠. 이게 뭐야? 김치가 왜 이렇게 물컹해?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하긴 10년을 살아도 김치 하나 제대로 못 담그네. 베트남 사람은 원래 이래? 린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다시 담그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꼭자 버튼 구독, 좋아요와 함께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재료가 공짜인 줄 알아? 돈이 나무에서 열려. 시어머니가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린을 노려봤죠. 또 친정에 돈 보냈지? 어제 통장에서 10만 원 빠진 거 봤어. 린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동생 학비는 무슨, 우리 집 쌀독 털어서 베트남으로 보내는 거 아냐? 내 동생 공부는 우리가 시켜줘야 돼?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이 집 살림이나 제대로 챙겨. 준태는 말도 못하는 사람인데 며느리까지 이 모양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 린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삼켰죠.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준태, 그리고 쌍둥이 아들들이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린은 부엌 구석 작은 밥상에 혼자 앉았죠. 늘 그랬습니다. 린의 자리는 거기였으니까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저기서 먹어요? 애들은 가만히 밥이나 먹어. 민수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 같이 먹자.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너희 엄마는 바쁘니까 거기서 먹는 거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 먹어. 린은 부엌 구석에서 차가운 밥을 먹었습니다. 식구들이 먹고 남은 반찬을 먹었죠. 목구멍으로 밥이 넘어가지 않았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현관 밖에는 동네 아주머니 둘이 서 있었죠. 어머, 베트남 며느리네. 10년이 지나도 말투가 왜 저래? 한국말 배우기 힘든가? 까만 게 영 보기 안 좋아. 우리 준태 엄마가 속 터지겠어. 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손을 잡고 그냥 지나쳤죠. 하지만 가슴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학교 앞에서 다른 엄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들 엄마 베트남 사람이래. 그래서 애들 피부가 좀 그런가 봐. 쌍둥이라고 좋아했는데 아빠는 벙어리고 엄마는 베트남인이면 나중에 크면 어떻게 돼? 민준이가 린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아이도 다 들었던 거죠. 린은 아이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죠. 아이들을 보내고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린아, 밭에 나가서 고추 따. 오늘 다 따야 돼. 네, 어머니. 그리고 오후엔 옆집 식당 가서 설거지해. 사장님이 사람 없대. 알겠습니다. 일 끝나고 오면 저녁 준비도 해야 돼. 늦지 마. 린은 밭으로 향했습니다. 뙤약볕 아래서 허리를 굽혀 고추를 땄죠.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얼얼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일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참았죠. 시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사람이 밥은 무슨 밥이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후 2시 식당으로 갔습니다. 산더미 같은 설거지가 기다리고 있었죠. 리는 쉴 틈 없이 그릇을 닦았습니다. 손이 퉁퉁 부었지만 참았습니다. 식당 사장님이 봉투를 건넸습니다. 오늘 수고했어요. 2만 원이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린 씨 매일 올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사람이 정말 없거든요. 네, 올 수 있습니다. 리는 2만 원을 꼭 쥐었습니다. 이걸 조금씩 모으면 친정에 보낼 돈이 생길 거였죠. 리는 3년 전부터 시어머니 몰래 통장을 만들어 설거지 돈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이 300만 원이었죠. 저녁 5시 집에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리나, 국이 싱거워. 소금 더 넣어. 네, 어머니. 밥이 왜 이렇게 질어?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죠. 리는 비로소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베트남 오빠였죠. 리나, 동생 학비가 모자라. 이번 달에 조금만 더 보내줄 수 있어? 리는 핸드폰 속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 300만 원. 린이 3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오빠, 이번 달은 좀 어려워. 리나, 동생이 학교 못 가게 생겼어. 제발. 미안해, 오빠. 다음 달에 보낼게. 전화를 끊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리는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또 친정에서 전화 왔어? 돈 달라고? 아니에요, 어머니. 거짓말하지 마. 내가 우는 거 다 들었어. 맨날 베트남, 베트남. 그렇게 베트남이 좋으면 거기 가서 살지. 왜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 지겹다. 내일부터 더 정신 차리고 일해. 시어머니가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참 뒤 준태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준태는 말없이 린의 어깨를 감쌌죠. 린은 준태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준태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빠, 저 이렇게 살아서 베트남 가족도 제대로 못 도와주고 저는 왜 이렇게 힘없을까요? 준태가 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못해도 마음은 전해졌죠. 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어 학원 선생님으로 일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학생들이 린을 따르던 그때 린은 자신감이 넘쳤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태가 린을 꼭 안아줬습니다. 그 온기에 린은 겨우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린은 여느 때처럼 일어났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아이들 도시락을 쌌죠. 하지만 어젯밤 오빠의 전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동생 학비가 모자라. 린은 손을 멈추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300만 원을 모으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동생 학비를 보내고 싶었지만 이 돈은 혹시 모를 상황을 위해 아껴둔 거였죠.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베트남은 지금 새벽 3시였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건 뭔가 큰일이 생긴 거였죠. 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리나. 오빠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오빠 왜? 무슨 일이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응급실이야. 린의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심장이 안 좋으시대. 의사가 당장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 안 그러면 위험하시대.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린은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수술비가 얼마나 필요해? 500만 원. 리나,
우리 집에는 그런 돈이 없어. 내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00만 원. 린이 가진 돈은 300만 원 뿐이었죠. 린아, 거기 있어? 린아. 응. 오빠. 내가 뭐라도 해볼게. 제발 부탁해. 아버지가 정말 위험하셔. 전화를 끊자 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소리는 낼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깰까봐요. 린은 다시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300만 원. 하지만 계산을 해보니 문제가 있었습니다. 비행기 표가 필요했죠. 린과 쌍둥이 아들 둘, 3명이었습니다. 왕복 비행기 표만 150만 원은 들 거였죠. 거기다 베트남에서 일주일 지낼 돈도 필요했습니다. 50만 원은 있어야 했죠. 린은 손가락으로 계산했습니다. 300만 원에서 150만 원 빼면 150만 원. 거기서 체류비 50만 원 빼면 100만 원.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돈은 고작 100만 원이었습니다. 400만 원이 부족했죠. 어떡하지? 어떡해? 린은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베트남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죠. 린이 한국 가던 날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었습니다. 린아, 한국 가서 잘 살아라.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그때 아버지는 이미 아프셨던 걸까요? 하지만 린에게는 말하지 않으셨던 거죠. 해가 뜨고 아침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린은 눈이 퉁퉁 부은 채 밥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린을 보더니 물었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 괜찮습니다, 어머니. 거짓말. 또 베트남에서 전화 왔지? 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맨날 돈 달라는 소리만 하더니 이번엔 뭐래? 얼마 달라고? 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젠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친정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셔서 수술을 해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다녀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이 언제인데? 농사철이야, 농사철. 밭에 고추도 따야 하고 김장 준비도 해야 하는데 베트남을 가?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아버지. 여기 시아버지는 돌아가신 지 오래고 남편은 말도 못하는데 친정 아버지만 아버지야?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일주일만 다녀올게요. 아이들도 데리고 갈게요. 애들 학교는 다음 주면 방학 끝나기 전이에요. 일주일이면 돼요. 시어머니가 린을 노려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로 마주봤죠. 돈은? 수술비는 어떻게 할 건데? 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가 모은 돈이 있어요. 얼마? 300만 원이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300만 원? 그 돈 어디서 났어? 설거지하면서 조금씩 모았어요. 시어머니가 관리하시는 통장 말고 제 명의로 따로 만들었어요. 우리 몰래 돈을 모았네?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0만 원으로 수술비가 되겠어? 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500만 원 필요한데 비행기 표랑 거기서 지낼 돈 빼면 100만 원밖에 못 드려요. 그럼 400만 원이 모자라네. 네. 시어머니가 한참 동안 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죠. 알았어, 가. 딱 일주일만이야. 늦으면 혼자 거기서 살아.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는 무슨. 근데 우리한테 손 벌리지는 마. 내 돈으로 알아서 해. 우리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 네, 그럴게요.
시어머니가 나가자 린은 주저앉았습니다. 허락은 받았지만 문제가 남았죠. 돈이었습니다. 린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베트남에 사는 친구들에게 연락했죠. 하지만 다들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린아, 미안해. 나도 아이 학원비 내야 해서. 린, 정말 미안한데 나도 집세 밀렸어. 린은 한국에 사는 베트남 친구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린아, 나도 친정에 보낼 돈이 없어. 미안해. 린, 나도 지금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정말 미안해. 전화를 끊고 또 끊고 린은 결국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었죠. 저녁이 됐습니다. 준태가 일을 마치고 돌아왔죠. 린은 준태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준태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태도 알고 있었죠. 린에게 충분한 돈이 없다는 걸요. 준태가 수화로 말했습니다. 내가 뭐라도 해볼게. 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오빠도 돈 없잖아요. 아니야. 린 아버지는 내 아버지이기도 해. 준태가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방법 찾자. 린은 준태를 꼭 안았습니다. 말 못하는 남편이지만 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베트남 아버지 생각, 돈 걱정, 모든 게 머릿속을 짓눌렀죠. 100만 원으로는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하지? 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같은 달을 보고 계실까요? 아버지는요? 린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신에게 빌었죠. 제발 아버지를 살려달라고요. 제발 방법을 알려달라고요. 준태가 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린은 준태의 품에 기댔습니다. 괜찮을 거야. 준태의 수화가 보였습니다. 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을 거야. 하지만 린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사흘 뒤 베트남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린은 새벽부터 짐을 쌌죠. 아이들 옷, 세면도구, 그리고 통장에서 뽑은 300만 원을 지갑에 넣었습니다. 민준이와 민수는 신이 나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베트남이었으니까요. 엄마, 할아버지 집은 어때? 응, 따뜻하고 좋아. 너희 할아버지도 만나고. 하지만 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비행기표 150만 원, 체류비 50만 원을 빼면 1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죠. 아버지 수술비 500만 원에는 400만 원이나 모자랐습니다. 아침 8시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 가는 시간이었죠. 린이 짐을 들고 현관으로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창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 뒤 시어머니가 커다란 종이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먼지가 뽀얗게 앉은 낡은 상자였죠. 상자 겉면에는 색이 바랜 미역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이거 가져가. 린이 상자를 받자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마른 미역이야. 베트남 식구들 반찬이라도 해 먹으라고. 시어머니가 상자 뚜껑을 살짝 열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마른 미역이 가득 들어 있었죠. 상자를 들자 마른 미역가루가 우수수 떨어져 린의 치마 위로 묻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뭐? 싫어. 그럼 그냥 놔두고 가.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린은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마른 미역 냄새가 코를 찔렀죠. 10년은 묵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동네 아주머니 셋이 대문 앞을 지나갔습니다. 린을 보더니 수군거렸죠. 어머, 베트남 며느리 친정 간대. 10년 만에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저게 뭐야? 마른 미역 상자? 아주머니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세상에, 친정 가는데 마른 미역을 들고 가네. 그것도 저렇게 누런 거 먹을 수나 있으려나.
우리 준태 엄마 인심 참. 며느리한테 저런 걸 주네. 린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상자를 내려놓고 싶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그럴 수 없었죠. 동네 아주머니 하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린 씨, 베트남 식구들한테 그거 주면 좋아하겠네요. 비아냥거리는 투였습니다. 린은 고개만 숙였죠. 또 다른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는 며느리가 친정에 마른 미역 들고 가면 체면이 서겠어? 맞아. 돈이라도 좀 싸줘야지. 저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린은 상자를 더 꼭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아이들 앞에서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아주머니들을 향해 쏘아봤습니다. 남의 집 일에 참견 말고들 가세요. 아주머니들이 쑥덕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쯧쯧, 저러니까 며느리가 무시를 당하지. 그래도 10년 동안 고생했는데 좀 챙겨줄 것이지.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린은 아이들 손을 잡고 차에 올랐죠. 마른 미역 상자도 조심스럽게 실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린을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도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죠. 그리고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린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린을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을, 아주 한참을요.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백미러의 시어머니 모습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택시를 바라보고 있었죠. 손을 들어 뭔가 닦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눈물이었을까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저렇게 서 있어? 응. 할머니도 우리 걱정하시나 봐. 근데 할머니는 왜 맨날 엄마한테 화내요? 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는 원래 그러셔. 엄마는 괜찮아. 민준이가 마른 미역 상자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먹을 수 있어? 응, 먹을 수 있어. 근데 냄새가 이상한데. 괜찮아. 할머니가 주신 거니까. 공항으로 가는 길 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풍경이 지나갔죠. 10년을 살았지만 여전히 낯선 땅이었습니다. 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마른 미역 냄새가 차 안에 가득했죠. 택시 기사가 코를 찡긋했습니다. 손님, 저게 뭐예요? 마른 미역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냄새가. 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죠. 10년 만에 친정 가는데 마른 미역이라니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린은 아이들과 함께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죠. 마른 미역 상자를 들고 가는 린을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사람 뭐 들고 가는 거야? 냄새 좀 나는데. 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창피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시어머니가 준 거였으니까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3명, 왕복. 150만 원이 나갔죠. 린은 지갑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출국장을 지나며 린은 생각했습니다. 베트남에 도착하면 식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10년 만에 오는 딸이 마른 미역이나 들고 오면요. 아버지, 제가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린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100만 원으로 아버지를 살릴 수 있을까요? 400만 원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마른 미역 상자를 무릎에 올렸죠. 상자가 묵직했습니다. 이상하게 무거웠습니다. 마른 미역이 이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베트남 할아버지 집 가면 뭐해요? 할아버지 병원 가봐야지. 그리고 친척들도 만나고. 할아버지 많이 아프세요? 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응, 많이 아프셔. 그럼 빨리 나으실까요? 응, 나으실 거야. 꼭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졌죠. 린은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떨리는 입술, 흔들리는 시선, 그리고 한참 동안 택시를 바라보던 그 모습이요. 손으로 뭔가 닦던 그 모습이요. 어머니는 왜 그러셨을까? 린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오늘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다는 거였죠. 린은 눈을 감았습니다. 베트남까지 5시간. 그 시간 동안 린은 아버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죠. 제발, 제발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베트남 호찌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습한 공기가 린의 얼굴을 감쌌죠. 10년 만에 맞는 고향 냄새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옆에는 오빠 아내도 서 있었죠. 린아, 오빠. 린은 오빠를 꼭 안았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죠. 오빠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죠. 어서 와.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셔. 오빠 병원 먼저 가요. 응, 그래야지. 오빠 아내가 린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는 린이 들고 있는 마른 미역 상자를 쳐다봤죠. 언니, 그게 뭐예요? 아, 이거. 시어머니가 주신 마른 미역이에요. 오빠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른 미역이요? 10년 만에 친정 오는데 마른 미역을 들고 왔어요? 린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돈은요? 아버지 수술비는 준비했어요? 그게 300만 원 가져왔는데 비행기 표랑 여기서 지낼 돈 빼면 100만 원밖에 안 돼요. 오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만 원이요? 5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밖에 못 가져왔어요? 미안해요. 제가 더 모으지 못해서. 10년 동안 한국에서 뭐 하신 거예요? 한국 가면 돈 잘 번다더니 겨우 100만 원이에요? 오빠가 아내를 말렸습니다. 여보, 그만해. 린이도 최선을 다한 거야. 오빠는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집 형편 알잖아요. 아버지 수술비 때문에 우리도 빚을 내야 하는데. 린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오빠 아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풍경이 지나갔죠. 린이 자란 마을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린이 왔네. 10년 만이지? 한국 사는 딸이 왔다더니. 사람들이 린을 둘러쌌습니다. 린은 어색하게 웃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린, 한국 생활 어때? 돈 많이 벌었지? 아, 그냥 그래요. 근데 그게 뭐야? 상자? 린은 마른 미역 상자를 들어 보였습니다. 마른 미역이에요.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아주머니들이 상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찌푸렸죠. 이게 마른 미역이야? 색깔 좀 봐. 완전히 누렇네. 냄새도 이상한데. 이거 먹을 수 있어? 10년 만에 친정 오는데 이런 걸 들고 와? 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죠. 한국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무시하나 봐. 그러게. 10년 동안 고생했을 텐데 마른 미역이라니. 린이 한국에서 제대로 대접 못 받는 거 아냐? 린은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린의 치마를 잡았죠. 엄마. 민수가 불안한 눈빛으로 린을 올려다봤습니다. 린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들어가자.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낡고 좁았죠. 리는 마른 미역 상자를 구석에 내려놓았습니다. 오빠가 말했습니다. 리나, 아버지 병원 가보자. 지금 집에 안 계셔. 응, 가야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지역 병원이었죠. 병실로 들어가자 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죠. 아버지. 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쇠약해져 계셨습니다. 10년 전 린을 배웅하던 그 건강한 아버지가 아니었죠. 리나, 왔구나. 아버지가 힘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린은 아버지 손을 잡았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다. 잘 왔다. 한국 생활 힘들지? 괜찮아요, 아버지. 아버지만 건강하시면 돼요. 아버지가 기침을 했습니다. 심하게 기침하셨죠. 의사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밖에서 얘기 좀 합시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심장 관상 동맥이 막혀 있어서 당장 수술해야 합니다. 늦으면 위험합니다. 수술비가 얼마나 드나요? 500만 원입니다. 오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만 원까지 모았습니다. 리니가 100만 원 가져왔고요. 그럼 3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부족합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렵겠네요. 수술비를 다 내셔야 수술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나요? 이틀, 길어야 사흘입니다. 그 안에 수술 못하시면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틀, 사흘, 그 안에 200만 원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빠가 답배를 피웠죠. 리나, 어떡하지? 200만 원을 어디서 구하지? 오빠, 친척들한테 빌려볼까요? 다 연락해봤어. 다들 형편이 어렵대. 10만 원, 20만 원씩 모아봐야 100만 원도 안 돼. 리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아버지가 위험하신데 돈이 없었습니다. 오빠 아내가 말했습니다. 언니, 한국 시어머니한테 빌려볼 수는 없어요? 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시어머니는 우리한테 손 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럼 남편한테는요? 우리 남편도 돈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다 관리하셔서. 오빠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위험하신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리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죠. 마른 미역 상자가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초라하고 쓸쓸해 보였습니다. 10년 동안 나는 뭘 한 걸까? 아버지는 위험하신데 나는 마른 미역이나 들고 왔어. 리는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준이와 민수는 피곤한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리는 창밖을 바라봤죠. 베트남 하늘에도 달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던 그 달이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리는 마른 미역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무거운 상자. 이상하게 무거운 상자.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른 미역이 이렇게 무거울 리 없는데요. 리는 상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리는 마른 미역 상자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상자를 들어 올려봤죠. 역시 무거웠습니다. 마른 미역이 이렇게 무거울 리 없었습니다. 이상해. 리는 상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누런 마른 미역이 가득 차 있었죠. 손을 넣어 미역을 만져봤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습니다. 리는 아이들을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뚜껑을 다시 닫았죠.
내일 아침에 확인해 보자. 리는 상자를 제자리에 놓고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상자가 자꾸 신경 쓰였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빠네 식구들은 아직 자고 있었죠. 리는 조용히 상자가 있는 방으로 갔습니다. 상자를 다시 열었습니다. 미역을 손으로 헤쳐봤죠. 표면만 미역이 있고 그 아래는 뭔가 달랐습니다. 엄마,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리는 깜짝 놀라 손을 빼냈죠. 민수야, 왜? 배고파요. 그래, 엄마가 밥 줄게. 잠깐만 기다려. 리는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상자 생각뿐이었죠. 아침을 먹고 오빠가 말했습니다. 리나, 나 오늘 친척들 만나서 돈 좀 더 빌려볼게. 넌 아이들이랑 집에서 쉬어. 응, 알았어, 오빠. 오빠네 식구들이 모두 나갔습니다. 집에는 린과 아이들만 남았죠. 민준이와 민수가 좁은 방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뛰어다니며 장난쳤죠. 얘들아, 조용히 놀아. 여기 집이 좁아. 네, 엄마. 하지만 아이들은 계속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민준이가 마른 미역 상자에 발을 걸렸습니다. 아! 쿵! 상자가 넘어지며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안 돼. 린이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마른 미역이 흩어졌죠. 누런 가루가 사방으로 퍼졌습니다. 민준아, 조심해야지. 죄송해요, 엄마. 린은 미역을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그런데 미역 더미 아래 뭔가 보였습니다. 비닐봉지였죠. 이게 뭐지? 린은 비닐봉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했습니다. 비닐을 뜯었죠. 그 안에서 나온 건 돈이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빼곡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어머, 린의 손이 떨렸습니다. 미역을 더 치우자 비닐봉지가 하나, 둘, 셋. 계속 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민수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있어봐. 린은 떨리는 손으로 비닐봉지를 모두 꺼냈습니다. 총 5개였죠. 하나씩 열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린의 눈이 커졌습니다. 500만 원이었습니다. 정확히 아버지 수술비만큼이었죠. 어떻게 이럴 수가. 린은 돈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파르르 떨렸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마른 미역 더미 속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보였습니다. 편지였죠. 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를 열자 흰 편지지가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글씨였죠. 린은 숨을 깊이 들이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리나,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지금 베트남에 도착했겠구나. 10년 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매정하게 굴었는지 알아. 하지만 그건 널 미워해서가 아니었다. 우리 준태는 말을 못한다. 세상 사람들이 준태를 무시하면 난 가슴이 찢어진다. 그래서 나라도 강하게 굴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우리 집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내가 온 후로 달라졌다. 준태가 웃기 시작했어. 말은 못해도 내 옆에서 행복해 보였단다. 리나, 고맙다. 10년 동안 우리 준태를 지켜줘서. 내가 없었으면 준태는 웃는 법을 몰랐을 거야. 이 돈은 내가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거다. 내가 설거지에서 번 돈도 알고 있었어. 넌 그 돈으로 친정에 보낼 생각이었겠지. 그래서 내가 더 모았단다. 너 친정에서 무시당하지 말라고. 당당하게 아버지 수술비 내고 오라고. 그리고 마른 미역 속에 숨긴 건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하려고였다. 괜히 린이 친정에 큰 돈 갖다 준다고 수군대면 우리 준태가 또 무시당할까봐. 리나, 미안하다. 10년 동안 차갑게 대해서
넌 내 딸 같은 애였는데. 그리고 사랑한다. 우리 며느라기 건강하게 다녀와라. 시어미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리는 편지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어머니, 어머니. 민준이가 다가와 린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민준아. 할머니가. 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들, 구박, 무시. 그 모든 게 린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겨울마다 방문 앞에 놓여있던 내복, 밭일을 대신해주던 일, 동네 사람들한테 우리 며느리 손 빠르다고 말하던 일, 준태와 린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려던 모든 것들. 어머니, 저는 몰랐어요. 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이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이었죠. 한참을 울고 난 뒤 린은 일어났습니다. 돈을 챙기고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죠. 민준아, 민수야. 우리 할아버지 병원 가자. 응, 엄마. 린은 500만 원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도 함께 넣었죠. 병원으로 향하는 길 린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10년 만에 시어머니의 진심을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베트남 하늘이 맑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린은 곧장 수납 창구로 향했습니다. 가방에서 500만 원을 꺼냈죠. 아버지 수술비 납부하러 왔습니다. 수납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응엔 반타이입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500만 원 맞으시죠? 네. 돈을 세고 영수증을 끊었습니다. 린은 영수증을 받아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살릴 수 있어. 그때 오빠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오빠는 지친 얼굴이었죠. 친척들을 만나고 다닌 모양이었습니다. 리나, 나 친척들 만났는데 100만 원밖에 못 빌렸어. 그래도 이거라도. 오빠가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리는 오빠를 막았죠. 오빠 괜찮아. 뭐? 수술비 다 냈어. 지금 막. 오빠가 멍한 표정으로 린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넌 100만 원밖에 없다고 했잖아. 린은 가방에서 시어머니 편지를 꺼냈습니다. 오빠, 이거 읽어봐. 오빠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오빠의 눈가가 붉어졌죠. 리나, 내 시어머니가. 응, 시어머니가 10년 동안 모아주신 거야. 오빠가 린을 꼭 안았습니다. 리나, 넌 좋은 집에 시집 갔구나. 고생 많았다. 린은 오빠 품에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죠. 얼마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 수술비 확인됐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환자분 상태가 위중하니까 수술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죠. 린은 의자에 앉아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무사히 수술 마치세요. 민준이와 민수가 린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괜찮으실까요? 응, 괜찮으실 거야. 선생님이 잘해주실 거야. 3시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죠. 린은 계속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오빠 아내도 병원에 왔습니다. 린을 보더니 말했죠. 언니, 수술비 어떻게 마련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셨어요. 네, 시어머니가요? 린은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오빠 아내가 읽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제가 어제 심하게 말했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언니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네요. 언니한테 차갑게 구신 게 다 이유가 있었네요. 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린을 따로 밥 먹게 했는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더 차갑게 굴었는지, 모두 준태와 린을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린은 지난 10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첫 겨울 린이 추워서 떨고 있었을 때, 다음날 방문 앞에 두툼한 내복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놔두고 가셨죠. 린은 그때 누가 놔둔 건지 몰랐습니다. 봄에 밭일을 할 때 시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은 한국 흙이 안 맞을 거야라며 혼자 다 하셨습니다. 린은 그게 무시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린을 힘든 일에서 보호하려던 거였습니다. 여름에 동네 잔치가 있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베트남 며느리는 요리도 못하겠네라고 비웃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죠. 우리 며느리 손 빠르다. 너희 며느리들보다 나아. 린은 그때 시어머니가 거짓말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린을 지키려던 거였죠. 가을에 준태가 동네에서 놀림당했을 때 시어머니는 린에게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해야 준태가 무시 안 당해. 린은 그때 상처받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준태를 지키려고 화풀이를 린에게 한 거였습니다. 어머니, 10년 동안 저는 몰랐어요. 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죠. 보호자분들, 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버지.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웃었습니다. 수술 성공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 없이 끝났어요. 정말요? 네.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입원하시면 퇴원 가능합니다. 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빠도 울었고 오빠 아내도 울었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회복실로 옮겨진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버지는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으셨지만 얼굴이 편안했습니다. 린은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끝났어요.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한참 뒤 아버지가 눈을 뜨셨습니다. 리나. 네, 아버지. 여기 있어요. 수술? 잘 됐구나. 네, 선생님이 성공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가 힘없이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리나. 내가 없었으면.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다시 잠드신 거였죠. 린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못 살렸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린은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편지를 다시 꺼내 읽었죠. 사랑한다, 우리 며느라기. 그 한 줄이 린의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 1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죠. 린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았어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가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리나, 이제 한국 돌아가야지? 네, 아버지. 내일 비행기 타요. 시어머니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라. 내 목숨을 살려주셨다고. 네, 꼭 그럴게요. 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시어머니께 꼭 말씀드리겠다고. 10년 동안 몰라서 죄송하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요. 일주일 뒤 린은 아이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베트남 땅이 멀어졌죠. 아버지는 건강을 회복하셨고 퇴원도 하셨습니다.
린은 가방 속 시어머니 편지를 만져봤습니다. 편지를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났죠. 엄마, 한국 가면 할머니한테 뭐라고 말할 거예요? 민준이가 물었습니다. 린은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할 거야. 그리고 사랑한다고. 엄마가 할머니 사랑해요? 응. 이제야 알았어. 할머니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찾아 나오는데 입국장 밖에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 시어머니와 준태가 서 있었습니다. 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중 나오신 건 처음이었죠.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어머니, 린이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한 얼굴이었죠. 왔냐? 네, 어머니. 애들은? 여기 있어요. 민준이와 민수가 시어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린을 봤죠. 짐 무겁겠다. 어서 가자. 시어머니가 앞서 걸었습니다. 린은 뒤따라갔죠. 준태가 린의 짐을 들어줬습니다. 준태가 수화로 물었습니다. 린 아버지는? 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수술 잘 끝났어. 이제 괜찮으셔. 준태가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린의 손을 꼭 잡았죠. 차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봤고 준태는 운전에 집중했죠. 린은 가방 속 편지를 만졌습니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었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죠. 된장찌개 냄새였습니다. 밥 먹어라. 배고프겠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린은 부엌으로 들어가려 했죠. 어머니, 제가 할게요. 됐어. 앉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금 부드러웠죠. 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린의 밥그릇을 거실 식탁에 놓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린은 늘 부엌 구석에서 혼자 먹었는데요. 어머니, 왜? 밥이 입에 안 맞아?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린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베트남 식구들은 잘 있었냐? 네, 다들 잘 있었어요. 아버지도 수술 잘 끝나셨어요. 다행이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린은 시어머니를 바라봤죠. 시어머니는 밥을 먹는 척했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린은 용기를 냈습니다. 이제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왜? 마른 미역 상자. 열어봤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이 파르르 떨렸죠. 그걸 왜 봐?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상자를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다 봤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린을 보지 않으려는 듯 했죠. 창피하게. 그냥 모른 척하지. 린은 가방에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를 시어머니께 보여드렸죠. 어머니, 편지도 읽었어요. 시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10년 동안 몰랐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지키려고 그러신 거였다는 걸요. 시어머니가 여전히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린은 일어나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10년 동안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요. 어머니가 저를 미워하신 줄 알았어요. 일어나라. 어머니,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못 살렸어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눈물이었죠. 리나,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하게 굴었지.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넌 아무 잘못 없어. 시어머니가 린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린을 꼭 안았죠. 미안하다, 리나. 정말 미안해. 린도 시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어머니 마음을 몰라서. 아니야. 넌 잘했어. 10년 동안 우리 준태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민준이와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왜 울어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눈물 흘리며 웃었죠. 할머니가 너희 엄마한테 미안해서 그래. 왜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잘못했어. 이제부터는 잘할게. 민수가 시어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엄마 사랑해주세요. 시어머니가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너희 엄마 많이 사랑할게. 준태가 다가왔습니다. 준태도 울고 있었죠. 준태가 수아로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린 지켜줘서. 시어머니가 준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태야, 엄마가 너희들한테 미안하다. 준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린과 시어머니를 함께 안았죠. 네 식구가 거실에서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오해가 녹아내렸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졌던 사랑이 드러났죠. 한참 뒤 시어머니가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리나,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네, 어머니. 넌 내 딸이야. 진짜 딸 같은 애야. 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엄마처럼 생각해요. 고맙다, 리나. 우리 집에 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해요. 시어머니가 린의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부터 행복하게 살자. 우리 함께. 네, 어머니. 그날 밤 린은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같은 달이었죠. 10년 동안의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마른 미역 속에 숨겨진 시어머니의 사랑으로요. 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진짜 린의 집이었습니다. 베트남에서 돌아온 다음 날 아침 린은 평소처럼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불이 이미 켜져 있었죠.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죠.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시어머니가 돌아봤습니다. 리나, 일어났냐? 앉아봐. 제가 할게요. 아니야. 오늘은 내가 할 거야. 앉아. 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국그릇에 뭔가를 담아 가져왔죠. 미역국이었습니다. 이거 먹어봐. 린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죠. 구수하고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맛있어요, 어머니. 시어머니가 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리나, 이게 우리 집 미역국이야. 내가 시집 올 때 시어머니한테 배운 거지. 네. 이제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우리 집 며느리니까. 린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린을 진짜 며느리로 인정하신 거였죠. 어머니, 울지 마. 밥 먹어야지. 시어머니가 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죠. 리나, 내가 10년 동안 못해준 게 많아. 앞으로는 잘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잘해주셨어요. 아니야. 난 너한테 차갑게 굴었어. 이제는 달라질 거야. 아침이 되어 해가 떴습니다.
시어머니는 린에게 미역국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미역은 물에 불려서 이렇게 하는 거야. 참기름에 볶고. 네, 어머니. 그리고 국물은 멸치로 우려야 제맛이 나. 린은 하나하나 배웠습니다. 시어머니의 손길을 따라하며 익혔죠. 민준이와 민수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할머니, 뭐 하세요? 할머니가 엄마한테 요리 가르쳐 주시는 거야. 민준이가 신기한 듯 물었습니다. 할머니가요? 응. 할머니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대.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주들 배고프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네, 할머니. 준태도 일어났습니다. 준태는 부엌에서 웃고 있는 식구들을 보며 수화로 말했죠. 행복해 보여. 시어머니가 준태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태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지? 준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아침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린도 거실 식탁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옆에 앉았죠. 자, 다들 먹어라. 5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식탁에서 먹는 거였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랑 같이 먹으니까 좋아요. 시어머니가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앞으로는 계속 같이 먹을 거야. 식사가 끝나고 린이 설거지를 하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동네 아주머니 둘이었죠. 준태 엄마 계세요? 시어머니가 나갔습니다. 왜요? 아주머니들이 린을 힐끗 봤습니다. 린 씨 베트남 다녀왔다면서요? 어땠대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잘 다녀왔죠. 린이 아버지 수술도 잘 끝나셨고. 그래요? 수술비는 어떻게 했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제가 도와드렸죠. 우리 며느리 친정일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주머니들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 준태 엄마가 도와줬어요? 그럼요. 린이는 우리 딸 같은 애예요. 10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린은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동네 사람들 앞에서 린을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죠. 아주머니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린 씨가 착한 며느리네요. 착하죠. 우리 준태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효도 많이 했어요. 시어머니는 린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10년 전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따뜻하게요. 아주머니들이 돌아가고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린아, 다 들었지? 네,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울 거 없어. 당연한 말한 거야. 시어머니가 린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린아, 이제 동네 사람들 신경 쓰지 마. 내가 우리 집 며느리라는 거 다들 알게 될 거야. 네, 어머니. 낮이 되어 린은 밭으로 갔습니다. 고추를 따려고요. 시어머니도 함께 나오셨죠. 린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피곤하면 쉬어. 내가 할게. 시어머니는 이제 린을 아꼈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마음을 드러내셨죠. 저녁이 됐습니다. 린은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처음이었지만 정성을 다했죠. 어머니, 제가 끓여봤어요. 맛 좀 봐주세요. 시어머니가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오, 잘했네. 처음인데 이 정도면 훌륭해. 정말요? 그럼. 우리 며느리 손맛이 좋아. 저녁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린이 끓인 미역국, 시어머니가 만든 김치, 준태가 구운 생선이 식탁에 올랐죠. 자, 다들 먹자. 5 식구가 둘러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 이제 행복하죠? 시어머니가 민준이를 안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진짜 행복해. 식사가 끝나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시간을 보냈죠. 시어머니가 린 옆에 앉아 말했습니다. 린아, 네 어머니. 너 한국어 학원 선생님이었다고 들었어. 린이 놀라 시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가 알고 계셨어요? 응. 중개업체 아줌마가 처음에 말해줬어. 그런데 왜? 동네 사람들한테 말 안 한 건 우리 준태 때문이었어. 괜히 선생님한테 시집 온 여자 남편이라고 무시당할까봐. 린은 이제야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어머니, 그것까지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래. 난 준태가 무시당하는 게 제일 무서웠어. 준태가 시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수화로 말했죠. 엄마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준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태야, 엄마가 널 지켜줄게. 그리고 린이도. 그날 밤 린은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10년 동안 힘들었던 시간들,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외로웠던 순간들. 하지만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마른 미역 속에 숨겨진 500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의 10년간의 사랑이었죠. 린과 준태를 지키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준태가 린을 안았습니다. 린은 준태 품에서 행복을 느꼈죠. 오빠, 우리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화로 말했죠. 응, 우리 가족이니까. 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에서도 같은 달이 떠 있었죠. 린은 이제 알았습니다.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요. 그리고 진짜 사랑은 때로 마른 미역 속에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걸요. 10년간의 오해와 상처는 모두 치유됐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으로요. 린은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기를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